네, 이어서 EGM 컨퍼런스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를 맡은 강사 연정태입니다. 제가 준비한 케이스는 12세 여자 환자고요. 155cm에 50kg 정도 되는 초등학생 6학년, 고학년인데 팔피테이션을 주소로 내원을 했었고 온셋 1년 전부터 있었고 듀레이션은 10분 그리고 갑자기 시작해서 갑자기 끝나는 양상이었고 응급실에 두 차례 내원해서 IV 아데노신 맞고 나서 타키카디안 터미네이션 됐던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대원에서 가지고 온 도큐멘트 ECG는 다음과 같은데요. 레이트는 160회에 네로큐아레스 타키카디오고 중간중간에 레트로레드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긴 한데 일단 쇼다 P, PSVT, 뭐 AVRT나 AVNRT 둘 다 뭐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서 EP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내원했을 때 촬영했던 노멀 사이너스 리듬의 ECG인데요. V12의 T웨이브 인버전 같은 게 보이긴 하는데 12세 여아 어린 친구가 있고 그리고 V4, 5, 6에 ST 살짝 올라가는 얼리 리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엑스레이는 아마 뭐 카디오메갈리 없고 풀머너리 컨제스션 없는 엑스레이. 에코 찍었고 에코에서 사이즈 정상이 EF 정상이고 다른 밸브 쪽이나 스트럭처럴 하트 디지즈는 없는 상태였어요. EP 스터디를 일단 내원해서 진행을 했고 RA랑 CS에 듀오데카폴라 카테터를 넣고 RV랑 히스에 코드리 2개씩 넣고 EP 스터디를 진행을 했고요. 사이너스 리듬 사이클 랭스 760, AH 69, HB 40, QRS 듀레이션 91 정도로 측정을 했습니다. 레피드 V 페이싱 500에서 얼리스트 A가 H1516에서 가장 빨리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레피드 V 페이싱 320에서 VA 블락 사이클 랭스 확인을 했었습니다. 싱글 VEST에서 VA 디크리멘탈 프로퍼티는 보이지는 않았었고요. 그리고 싱글 VEST 600에 280에서 액세스 패스웨이로 ERP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40까지 내려갔을 때 이제 VERP를 확인을 했었고요. 그다음 레피드 페이싱 600부터 이제 시작을 했었고 레피드 페이싱 360에서부터 네로 QRS 타키카디아가 인덕션이 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인덕션 되는 모드는 AV 내려가고 AHV, AHV, AHV 이렇게 인덕션이 됐었고 계속 타키카디아는 온고잉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S1 이렇게 주다가 이제 셀프 잘 타키카디아가 유지되는 게 이렇게 확인이 됐어요. 타키사이클랭스는 390ms, AH 224, HB 37, QRS 듀레이션 97ms 네로 QRS 타키카디아가 인덕션이 됐고 서피스 ECG는 다음과 같은데 도큐먼트된 ECG랑 비교를 해보면 거의 일치하는 케이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환자분 애기한테도 물어봤을 때 증상 거의 동일하다고 얘기했었어요. 터미네이션 모드는 특별히 자극은 없었는데 셀프 터미네이션이 됐었고 V로 끝나고 다시 AV 이렇게 나왔어요. 추가적으로 이제 싱글 A EST 600에 340 했을 때 다시 또 리인덕션이 잘 되는 양상이었고 이때 이제 V 익스트라 스티뮬러스를 60ms 올려줬을 때 타키카디아 터미네이션 됐었습니다. 서머리는 얼리스트 A가 레피드 V 페이싱 할 때 H1516에서 보였었고 VA 디크리멘탈 프로퍼티가 보이지 않았고 네로키아스 타키카디아는 레피드 A 페이싱과 싱글 A 익스트라 스티뮬러스 굉장히 잘 인덕션이 됐었고요. 얼리스트 레트로이드 A는 H1516에서 계속 보였고 V 리셋은 보였어요. 그래서 오토드로믹 AVRT의 라이트 레터럴 패스웨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어블레이션을 계획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바뀐 보건복지부 지사항이 2024년 12월 1일부터 3차원 빈맥 지도화를 이용해서 스터디를 하는 경우에 이제 요양급여가 된다고 하고 그 중에서 이제 마항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PSVT에 대해서 3D 맵핑이 급여가 가능해서 제가 좀 강력하게 레코멘드를 해서 3D를 썼습니다. 네빅스 패치를 그때부터 이제 붙였고요. HD 그리드 카테터를 이용해서 3D 매핑을 라이트 레터럴 H1516 쪽에서 매핑을 쭉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드 카테터를 놓고 이제 스리퍼 스피드 애뉴러스 쪽 스슬 패스에 의심되는 쪽에 이제 V 페이싱, RV 에이펙스에서 V 페이싱을 하면서 VA 시그널과 액세서리 패스의 시그널을 계속 찾으려고는 했었는데 이게 굉장히 카테터 스테빌리티가 사실은 계속 조금씩 왔다 갔다 해가지고 좀 컨스턴트하게 보이는 게
찾긴 힘든데 이런 시그널들이 의심되는 시그널들이 일단 보였었고 좀 더 자세히 이제 보이면 저희가 이제 V 페이싱을 하면서 로컬 액티베이션 타임 맵 V 페이싱 이후에 A의 첫 번째 first deflection을 가지고 맵을 만들었을 때 이쪽 해당 V 여기가 이제 H15, 16이 위치한 여기가 19, 20, 18, 17, 15, 16 이쪽 부분 근처에서 요 얼리스트 A 액티베이션이 일단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시그널이 여기 요런 시그널이 보였었고요. 그거를 이제 퍼스트 디플렉션으로 했을 때 RAO 에러에서 여기 라이트 레터럴 패스웨이 의심되는 부위가 보였었고 요거는 이제 다른 애노테이션 방법인데 오픈 윈도우라고 해서 아까는 V 페이싱 이후에 A 액티베이션 중에 퍼스트 디플렉션을 했다면 요거는 이제 V까지 윈도우 오브 인터러스트를 열어놓고 V에서 A까지 봤을 때 피크 프리퀀시를 보이는 부분을 이제 아노테이션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맵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V 쪽에서 페이싱을 하니까 V에서 가장 먼저 액티베이션이 보이고 그 이후에 니어 필드 맵으로 하다 보니까 이쪽에 이렇게 주황색으로 보이는 부분에서 이제 액티베이션 브레이크아웃이 생기면서 에이트리움으로 이렇게 액티베이션이 전파되는 양상을 보이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오픈 윈도우로 어노테이션을 했을 때 액티베이션 맵이 다음과 같이 만들어졌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퍼스트 디플렉션 맵과 오픈 윈도우, 니어 필드 맵으로 했을 때 비교를 같은 각도에서 해보면 여기 이 검은색은 사실 임의로기보다는 이제 여기는 이제 컨덕션이 빨간색, 노란색 즉 요렇게 타고 요렇게 돌기 때문에 컨덕션 블락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여기를 일단 표시를 잘 보이기 위해서 AV 구분을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액티베이션이 가장 빨랐던 A 액티베이션이 퍼스트 디플렉션을 체크했던 부분이나 오픈 인도로 했던 부분이나 거의 유사한 것들을 확인을 예, 거의 일치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도 여기고 여기도 여기. 그래서 시그널을 이제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퍼스트 디플렉션은 V 페이싱 이후에 A의 액티베이션을 윈도우 오브 인터러스트로 두고 구한 거라면 오픈 윈도우는 V에서 A를 열어놓고 리어 시그널을 하이 픽 프리퀀시를 잡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이 시그널을 좀 비교를 해보면 페이싱 이후에 A 또 V 페이싱 이후 A에서 픽 프리퀀시를 보이는 요런 지점이 브레이크아웃 포인트로 보고 이제 프로파게이션 맵도 같이 만들어 봤는데 프로파게이션 맵 퍼스트 디플렉션이나 라스트 디플렉션 모두 여기 라이트 레터럴에서 시작해서 에이트리움이 이렇게 빙 도는 영상으로 액티베이션이 되고 오픈 윈도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V에서 페이싱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이쪽 여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에이트리움이 컨덕션 프로파게이션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블레이션 카테터를 이제 15, 16 이때 약간 좀 위치가 바뀌는데 15, 16과 13, 14 사이 이쪽 부분을 잘 찾으면서 어블레이션 시그널을 찾았고 사이너스 리듬일 때 어블레이션 시그널이 AV 레이쇼가 그랬었는데 어블레이션 비슷하고 그리고 FDV 페이싱을 하면서 프리 어블레이션 시그널을 찾았을 때 RF 밝기 지점이 이런 어블레이션 디지털 시그널을 보였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패스의 시그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RF 밝자마자 1초 만에 스슬 패스웨이가 잘리면서 네, 히스 78 CS 히스로 건너 컨덕션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파이널 어블레이션 사이트는 결국 아까 보였던 얼리스트 브레이크아웃 포인트에서 몇 점 주고 나서 주고 났습니다. 이게 액티베이션 타임으로 비교를 했을 때도 역시 보였던 91이랑 동의를 하고요. 그 이후에 이스프레까지 이제 쓰고 다시 컨덕션이 되는지 이제 패스에 남아있는지 봤는데 얼리스트 A 액티베이션은 H56 여기 히스랑 거의 동일한 쪽에서 확인이 됐었고 VA 디크리멘탈 프로퍼티도 싱글비 ESD에서 보였었고 그래서 이제 RF의 사이너스 리듬이 잘 유지되어서 시술은 종료하였습니다. 12리드 ECG는 다음과 같았고 거의 원래는 전과는 동일했었습니다. 일단 EGM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리뷰도 있는데 사실 아이사이드 엑스드리 패스웨이에서 뭐 전부 다 3D를 꺼내는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상대적으로 레프트 레터럴 엑스드리 패스웨이나 이런 것보다는
혹시 성공률이 67에서 100% 사이로 성공률이 떨어지고 리커런스 레이트 9에서 16%, 한 10% 이상 정도 리커를 한다는 게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배너 스트럭처가 트리커스피드 애듈러스가 평행한 그런 배너 스트럭처가 없고 마이트럴 밸브가 보다 조금 더 서컴퍼런스가 더 넓고 그리고 그 다른 앵글로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라이트 엑셀 패스웨이가 더 시술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중국에서 발표한 RCT에서는 컨벤셔널 메소드로 라이트 엑세서리 패스웨이를 이제 어블레이션 한 것과 3D 어블레이션을 한 거를 비교를 했을 때 3D를 쓰는 게 조금 더 시간을 뭐 플로로스코피 타임을 좀 줄이고 어블레이션을 좀 줄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했는데 막상 뭐 프로시저 아웃컴은 사실 뭐 크게 차이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라디오 프리퀀시 타임, RF 타임과 어블레이션 타임, 프로세스 타임 그리고 방사선 맞는 양을 좀 줄일 수 있겠다, 도움은 될 수 있겠다 정도로 얘기를 했었고 이번에 이제 보여드린 V와 A를 같이 어노테이션하는 오픈 윈도우 매핑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2021년에 자이스에 나왔었는데 이제 액세서리 패스웨이가 있는 WPW 환자들을 대상으로 오픈 윈도우, 뭐 네빅스를 이용한 이런 매핑을 했을 때 어블레이션이 잘 되더라. 그래서 여기도 거의 그림이 비슷한데 레프트 액세서리 패스웨이에서 V 페이싱을 하면서 여기 이렇게 액티베이션 브레이크아웃이 되는 V에서 A로 액티베이션 브레이크아웃 되는 요 포인트가 이제 그 액세서리 패스웨이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 EGM을 보면 여기 V 시그널 그리고 A에서 액세서리 패스웨이가 있는 부분 그리고 A 액티베이션이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 근데 오픈 윈도우 매핑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퍼스트 디플렉션 같은 경우에는 A 시그널을 다 매뉴얼로 그래도 구분을 다 하면서 어노테이션을 좀 해주고 필요한 건 해야 돼, 없애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픈 윈도우 매핑은 알아서 자동으로 V에서 A까지 다 아노테이션을 해주는 거라서 맵핑하는데 시간이 훨씬 더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피플 맵에서 보면 V 액티베이션에서 이 액세서리 패스웨이를 타고 이렇게 액티베이션이 된다. 이렇게 그림이 보여주고 있고 이 어블레이션 하고 나서 성공적으로 액세서리 패스웨이가 잘렸다.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라이트 사이드 액세서리 패스웨이를 이번엔 A 쪽에 페이싱을 하면서 이제 이쪽 액세서리 패스웨이를 자를 수 있었다. 그래서 라이트 쪽 세품 근처에서도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AV 노드 컨덕션이나 액세서리 패스웨이가 헷갈릴 수 있는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어블레이션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겠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컨벤셔널 매핑은 심플 테크닉 셋업의 코스트가 굉장히 적고 그리고 테크니컬 서포트가 비교적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역시 라디에이션이 좀 많이 늘을 수 있고 굉장히 오퍼레이팅 익스피리언스에 디펜던트한 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 3D 매핑 같은 경우에는 라디에이션을 좀 더 줄일 수 있겠다. 그리고 다만 단점은 코스트가 많이 늘어나고 오픈 윈도우 매핑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AV 패스웨이 EGM을 하나하나 매퍼가 사실 구분할 필요는 없이 바로 한 번에 볼 수 있어서 오퍼레이터 익스피리언스나 이런 거에 레스 디펜던트하고 헤모다이내믹을 계속해서 언스테이블한 타키카디아가 만약 유지된다면 그럴 필요 없이 A 페이싱, V 페이싱을 통해서 매핑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테크니컬 서포트가 필요하고 코스트가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멀티플 패스웨이에서는 사실 아직 이게 밸리데이션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단점이 아직 있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이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HD 그리드에서 액세서리 패스웨이 같은 데 봤어요. 타자는 봤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요런 시그널들이 조금 의심은 되는데 이게 계속해서 그리드 카테터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치다 보니까 좀 꾸준하게 컨스턴트하게 보이는 걸 찾기가 좀 어려워요. 아,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00으로 늘려가지고. 이게 궁금해가지고 아, 네. 유니폴라로 봤어요. 상당히 이 이게 와이페이퍼라는 건데 여기 컴퍼니에서 스폰서에서 한 페이퍼들인데 보시면 될 거는 지금 비페이싱 하면서 하잖아. 네. 내가 여기 와이스 바지 두 개가 보이지 왜 두 개가 보여? 거기 밑에 또 있잖아. 두 개 있잖아. 예, 그렇지. 왜 두 개가 보여?
하나가 보여야 되는 게 아니야? 그거는 저희가 윈도우를 설정하기 나름. 그게 아니고 right freeware에는 ventricle side trabeculetion이 있기 때문에 prefrontal conduction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보입니다. 음,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RV freeware에서 페이싱을 하는데 electric impulse가 올 쪽에 머슬이 두꺼운 trabeculation 있는 부분은 빠를 거고 머슬이 얇은 쪽 conducting 슬로우할 거고 그래서 두 개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테크닉의 제일 단점이 그거야. 포스터를 쌉쌉소리 패트웨이 같은 경우는 multiple insert이기 때문에 useless 이게. 왜냐면 이게 대개가 포스터 쌉쌉소리 패트웨이 two insertion 아니면은 triple insertion이 많은 환자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CS를 매핑하고 right side 매핑 left 하게 되면은 굉장히 헷갈려. 그래서 single pathway works well. 이게 이제 frequency based analysis approach인데 그래서 앱에서 이 프로그램 만들었을 적에 이거 만든 사람이 엔지니어가 한국 사람이에요. 코리안 아메리칸이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우리 그걸 가져와가지고 우리 보고 착해달라고 그래서 single pathway is wonderful. 그리고 anything it works well. 근데 이제 multi pathway 경우 complex anatomy 경우는 doesn't work very well. 오케이. 아직도 EGM 베이스가 중요한 것 같고 지금 보시면은 EGM만 이것만 보고 봤다 그러면은 어디가 타겟팅인 것 같아? 거기에다 들리네. 3, 4? 3, 4. 그죠? 왜 3, 4? A의 액티베이션이 R이잖아. 그지? Straight up. There's no cue there. You can tell already whether wavefront breaking up. electrode 그 지금 뭐야 3, 3가 거기 지금 포인트 하나 내가 straight up 거기 아니 EGM 봐봐 이제 야 그거 right? 네, 요게 제일. Yeah, that's a consistent signal. Next beat the same way. So right fourier pathway ablation 우리 경우는 제일 큰 문제는 catheter stability야. ablation 하는 중간에 이 ablation 매핑 아무리 잘해도 ablation catheter stability가 없으면 이유는 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ablation 여기 지금 그 LA에 보시면은 쉿을 썼는데 그지 SR1 네. 썼지. 근데 우리가 그 recommend 하는 건 SR1 쉿이 조금 더 앞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 아펜디지아까지. 쉿 자체가. 그렇게 되면은 쉿이 아펜디지아 딱 걸리게 되면은 얘가 catheter이 스테이블 돼요. 그 다음부터 그걸 갖다가 베이스에서 catheter 천천히 밀어넣기 시작하면서 베이비 레이시를 잡아. 그게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인 게 왜냐면 사람들이 직접 가려고 directly IBS에서 그 catheter 그냥 포인팅하면서 catheter가 이러니까 you may have a good recording EGM, but then catheter가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이런 일이 많이 생기는 에너지를 우리가 이디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right fourier pathway는 catheter stability를 좀 확실하게 컨펌하고 어블레이션 환자들이 오게 되면 success rate도 굉장히 좋고 you don't really need too much concern. 물론 이제 한국은 이제 OECD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뭐 테크놀로지가 더 별로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아직은 economically 뭐 이런 쪽으로 볼 쪽에 뭐 지금 어블레이션 한 자리고 보시면 어블레이션 시그널 거기 봐봐. 그 앞에 조그만 포인트 앞에 조그만 시그널 포인팅했지. 그 시계 대두고 있고 대두 있어요. 근데 그 타이밍이 그 위에 있는 채널 13, 14하고 봐봐. 똑같지 않아? 똑같지? 그거는 포텐셜이 카트가 어딥니까? 그 중간에 있던 소리냐? 13, 14 사이에 있는 거야. 어블레이션 앞에. 왜냐? 13, 14는 아닌 게 왜냐? 살짝 Q가 있잖아. 조그만 게. 그게 R이 돼야 되는데. 13, 14 가봐. 거기 그 살짝 Q가 있잖아. 그게 R이 돼야 돼. straight up. Then you have a better ablation site. 그래서 물론 3D가 이제 그 도움이 되지만은 여기는 catheter stability 이런 문제가 제일 큰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블레이션 하고 나서 이 환자의 액티베이션 시퀀스가 어떻게 바뀌었어? CS7 AC 제일 빨라졌잖아. 예. 왜? 이 환자 슬로우 돼 있어? 추가로 검사를 했을 때는 뭐 점프나 없었어. 이런 건 없었어. 네, 설전이 액티베이션 시퀀스는 레트게 슬로우네. 패스가 아니고. 그지? 히스가 빨리잖아, 지금. 레이트잖아. 그러니까 이제 액셀 패트에만 있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그 이런 옵서베이션 잘 하셔서 ABN 할 때는 이런 메커니즘이 뭔지 알아야 되는 게 왜냐면 거의 지금 페이싱 하다 보면 PR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 봐봐, next week. B의 컨덕션이 길어지기 시작하잖아, 계속. 이제 봤지?
maybe this is a very long Wenckebach cycle. 그러니까 이제 이 환자는 슬롭 뺐다가 있는 환자. 물론 decremental conduction 있는 걸 컨펌했지만은 you still cannot 배제할 수 없는 게 make sure that there's no AVNR. Okay? 그 젊은 애들은 young child, they don't have a dwelling in the physiology. They don't jump out. What they call crossover phenomenon.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AVNR 때 우리가 adult EV는 꼭 생각하는 게 점프가 있어야 된다. That's the wrong thing. 페이싱 할 수 있다 보면은 왼쪽 하기 전에 P를 페이싱 하면은 두 R이 컨덕트하고 있습니다. So watch carefully. Those kids have many of them have AVNR. Okay? 나중에 이제 eventually sometime convert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운 게 그런데 그래서 항상 조심스럽게 다 인덕션을 하셔야 돼요. Children are different than adults. 근데 조금 크로스오버 피노미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페이싱하면 P가 1 raise R이 되잖아. 그래서 근데 이게 crossover. pediatrician crossover. 원투투 피노미나는 아니고 틀려. 그건 왼쪽박이 아니고 너무 왼쪽이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서 페이싱했는데 그 first R이 아니고 second R이 컨택하는 거야. 두 알비노스가 이렇게 긴 거지. 슬로우. 점프. 점프 없어. 그러니까 점프는 we think it has to be maturation of posterior extension. 이게 돼야 된다. 그런 이제 페노멘이 있어야 된다. 그래. 그래서 나이가 많을수록 점프가 많아지고 넓어져. It has to do with the aging. I think you develop anatomic enlargement of avial region. All this implied. The 정확한 mechanism we don't know yet what it is. 그래서 AVNRT가 리커하는 그 인시던스가 19, 18, 20고 나중에 delayed 50s, 60s have another high incidence of AVNRT. That has to do with the aging, maturation, change in anatomy of AVNRT. Okay? 좀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생각하고 하는 게 근데 뭐 이 환자는 뭐 이렇게 심장이 작지 않으니까 뭐 큰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소아는 심장이 작기 때문에 거기서 타키카르디아 트레이싱 좀 보여주세요. 오케이. 자, 여기 나도 거기 나도 오케이. 여기서 이제 그 보시면은 타키카르디아 쪽에 look at the his distal lesion. 히세 봐봐. 에이. 그다음에 사이너스 해봐. 그 라스트 사인. 그렇지. 거기 P 보면 A, H, DG. 그래. 근데 어떻게 이 점이 바뀌어 버렸지? 근데 3, 4는 그렇게 많이 바뀌질 않아. 일사하고. 왜 그래? What does that mean to you? 이 환자 타키카르디아 인버브먼이 entire H 인버브한 것 같아? 아니면 only part of it? 그래서 이게 생각해야지, 그치? 그러니까 이 observation이 보면은 다른 이점은 거의 다 비슷한데 히스 디스탈 A만 바뀌었어. 아니 많이 안 바뀌었어. 그게 무슨 소리야? 이 환자는 right fluid pathway가 레벨이 히스 레벨에 가깝다는 소리야. 그래서 히스 디스탈 쪽으로 그냥 빠져들어 버립니다. 라이의 H 다른 H는 인버브가 많이 안 된다. 오케이? 그래서 히스 SBC 때 히스 A를 잘 안 먹게 되면은 미스테이크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서 보고. 있을 때 서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하드하게 서 있었어. 그래서 보면은 지금 아까 엑스레이 보시면은 플로로보 보일 수 있으니까 심지어 그 지금 레벨하고 그 캐터다 거기 봐봐 저기하고 어블레이션 사이드 거의 크로스잖아. 그지? 그것만 봐도 벌써 라이트 플로로 패터가 어느 정도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Make sense? 만약에 플로로 패터가 위에 있다 그러면은 크로스로도 다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스반드 A를 자꾸 보는 것도 연습을 해야 돼. 보통 우리 SBT 우리 펠로도 프레젠터가 보면 히스가 안 보여. 히스 포텐셜만 보고 있죠. That's a mistake. Okay? So his A is very important SBT differential diagnosis. Okay? Okay, very good.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수고하셨고. 오케이.